서울의 한 대학교 국제기숙사 방 안에서 샘은 창문 너머로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국 출신의 그는 1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에 제법 익숙해진 상태였다. 샘, 준비됐어? 곧 출발해야 해. 룸메이트인 중국인 리안이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리안은 상하이 출신으로 샘보다 2년 먼저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기숙사 방을 배정받은 후 친구가 되었다. 응, 거의 다 됐어. 가방만 챙기면 돼. 샘이 대답했다. 오늘은 둘이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 준비를 위해 동대문 쇼핑몰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다음 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여행을 앞두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 리안, 솔직히 좀 긴장돼. 중국은 처음이라. 샘이 가방을 들며 말했다. 리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려줄게. 고향이잖아. 두 사람은 기숙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붐볐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 지하철을 기다리며 샘이 물었다. 리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안전함이 아닐까? 밤늦게도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 여자들도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샘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출신인 그에게 한국의 치안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특히 총기 범죄가 거의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중국은 어때? 안전한 편이야? 리안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다. 물론이지. 중국의 대도시들도 매우 안전해. 특히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곳은 CCTV가 정말 많아서 범죄율이 낮아. 하지만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나 사기를 조심해야 해. 특히 유명 관광지에서. 지하철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차내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아. 샘이 말했다.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사람도 거의 없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도 드물어. 리안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중국은 좀 달라. 특히 춘절 같은 명절 때는 기차역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붐벼. 수십억 명이 이동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더 잘 지키려고 해. 지하철은 빠르게 동대문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반짝이는 간판들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중국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뭐야? 샘이 물었다. 리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교통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 중국의 교통 문화는 한국과는 좀 달라. 특히 작은 도시들에서는 교통규칙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 횡단보도에서도 항상 차를 조심해야 해. 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한국의 교통 문화도 미국과는 달라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특히 오토바이와 배달라이더들의 과감한 주행은 여전히 그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음식도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 리안이 덧붙였다. 중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고 작은 가게들은 위생 상태가 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좋은 곳만 데려갈게. 근데 한국 음식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 샘이 웃으며 말했다. 특히 매운 음식들. 하지만 이제는 떡볶이나 김치찌개도 잘 먹게 됐어. 동대문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하철에서 내려 쇼핑몰로 향했다.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점들은 여전히 북적였고 다양한 언어가 공간을 채웠다. 여기 정말 국제적이네. 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맞아.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야. 동대문이랑 명동은 꼭 가는 코스지. 리안이 설명했다. 두 사람은 여행 준비물을 사기 위해 여러 상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가방, 어댑터, 작은 선물들, 목록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다. 중국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필요할 거야. 리안이 말했다. 현금보다 모바일 결제가 훨씬 편해. 한국의 카카오페이 같은 거지만 중국은 거의 모든 곳에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해. 와, 정말? 그럼 현금은 많이 안 가져가도 되겠네? 응. 큰 도시는 거의 다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 요즘 중국은 그런 면에서 정말 발전했어.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모든 게 해결돼.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리안의 전화기가 울렸다. 중국에 있는 부모님이었다. 리안은 전화를 받고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샘은 옆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국에서의 1년은 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문화적 편견을 깨닫는 방법을. 이제 그는 중국이라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리안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미안.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베이징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 우리 집에 초대하시더라고. 정말? 그럼 진짜 중국 가정을 경험할 수 있겠네. 리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 어머니들의 환대는 세계 최고야. 배가 터질 때까지 음식을 먹여줄 거야. 두 사람은 계속해서 쇼핑몰을 돌아다녔다. 시간이 흐르고 발이 아프기 시작하자 그들은 근처 푸드코트에 앉아 쉬기로 했다. 리안, 혹시 중국에서 위험한 지역이나 피해야 할 곳이 있어? 샘이 물 한 병을 마시며 물었다. 리안은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없어.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곳들은 다 안전해. 다만 인적이 드문 곳이나 밤의 골목길은 피하는 게 좋겠지.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잖아. 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중국에 대한 여러 뉴스와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인권 문제, 감시 사회, 인터넷 검열. 그러나 리안을 통해 본 중국은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했다. 사실 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국에 대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 인터넷이나 SNS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거든. 리안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맞아. VPN 없이는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미리 좋은 VPN 몇 개를 추천해 줄게. 그리고 우리는 위챗이나 웨이보 같은 자체 플랫폼을 사용해. 그런 검열이 불편하지 않아? 리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익숙해졌지. 모든 나라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중국은 사회 안정과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 이 대화를 통해 샘은 문화적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회 시스템이 더 낫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한국은 어때? 리안이 물었다. 미국과 비교하면? 샘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은 흥미롭게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개인의 자유도 중요시하지만 공동체와 조화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리고 안전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좋다고 느껴. 그럼 세 나라 중에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어? 리안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샘은 웃었다. 각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워. 하지만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은 정말 놀라워.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항상 조심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훨씬 적어. 중국도 곧 경험하게 될 테니 그때 세 나라를 다 비교해 볼 수 있겠네. 리안이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샘과 리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3시간의 비행 끝에 그들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부터 중국의 엄격한 보안 체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외국인인 샘은 지문 채취와 얼굴 인식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았다. 와, 입국 절차가 꽤 엄격하네. 공항을 빠져나오며 샘이 말했다.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은 국경 통제가 매우 엄격해. 특히 외국인에게는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거든. 베이징의 첫인상은 그 규모였다. 광활한 도로, 거대한 건물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샘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경관에 압도되었다. 베이징은 정말 거대하네. 서울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져. 리안이 웃으며 설명했다. 맞아. 베이징은 서울의 약 28배 크기야. 인구도 2,100만 명 정도로 서울 수도권과 비슷하지만 면적은 훨씬 커서 밀도는 낮아. 택시는 혼잡한 도로를 지나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데 샘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 미리 말했던 VPN 설치해야 해. 중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거든. 샘은 리안이 추천해준 VPN을 설치했지만 연결 속도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느렸다. 그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가 그리워졌다. 잠시 쉰 후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의 유명한 베이징 덕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자동차와 전기 스쿠터, 자전거가 뒤섞여 혼잡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잘 안 지키네? 샘이 놀라며 물었다. 리아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래, 중국에서는 교통 규칙이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편이야.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다니는 게 좋아. 식당에 도착해 베이징 덕을 주문한 후 두 사람은 중국의 식품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음식은 맛있지만 가끔 위생이나 식품 안전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과거에 여러 식품 안전 스캔들이 있었어.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도 식품 안전에 민감해. 하지만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고, 특히 대도시의 유명한 식당들은 꽤 안전해.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갑자기 두 명의 남성이 다가왔다. 여기 관광객이야? 중국어로 한 남성이 물었다. 리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중국어로 대답했다. 짧은 대화 후 두 남성은 빠르게 사라졌다. 뭐였어? 샘이 물었다. 그냥 길을 물어본 거야. 리안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해 있었다. 하지만 밤에 이런 골목은 피하는 게 좋아. 소매치기나 사기꾼들이 있을 수 있어. 다음 날 두 사람은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천안문 광장, 자금성, 만리장성까지 곳곳에서 CCTV 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여기는 정말 감시 카메라가 많네, 샘이 말했다. 리아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중국은 공공안전을 위해 감시 체계가 발달했어. 덕분에 범죄율은 낮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은 좀 달라. 관광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베이징의 지하철은 서울의 지하철과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웠으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도 한국만큼 엄격하지 않았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더 조용하고 질서 있는 것 같아, 샘이 말했다. 리아는 동의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해.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좀 더 북적거리는 편이지. 베이징에서의 3일을 보낸 후 두 사람은 고속철도를 타고 상하이로 이동했다. 중국의 고속철도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역시 사람들로 붐볐다.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리안의 가족을 만났다. 리안의 부모님은 매우 환대해 주었고 풍성한 식사를 대접했다. 저녁 식사 후 리안의 아버지는 샘에게 중국 생활에 대해 물었다. 한국과 중국 중 어디가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나요? 리안의 아버지가 영어로 물었다. 샘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둘 다 매력적인 나라예요. 중국은 역사가 깊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리안의 어머니가 웃으며 격려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외국인으로서 생활하기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인터넷 접근이 자유롭고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하며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작은 나라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이에요. 리안의 부모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도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그런 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요. 리안의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날 샘과 리안은 상하이의 번화가인 난징 로드를 걷고 있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야? 샘이 물었다. 리안은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상황을 살폈다. 두 사람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경찰이 오고 있어. 실제로 몇 분 안에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은 다소 강압적으로 보였다. 경찰이 꽤 강경하게 대응하네, 샘이 말했다. 리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국에서는 공공질서를 매우 중요시해. 때로는 그 과정이 서구 기준으로는 좀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리안의 고등학교 친구인 메이를 만났다. 메이는 한국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였어? 카페에 앉아 샘이 메이에게 물었다. 메이의 눈이 반짝였다. 많은 점이 좋았지만 특히 안전함이 인상적이었어. 서울에서는 밤늦게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었고 길을 잃어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리고 인터넷이 정말 빨라서 어디서든 연결이 잘 됐지. 맞아. 리안이 동의했다. 한국은 기술 인프라가 정말 발달했어. 오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할까? 메이가 말했다. 우리는 모바일 결제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터넷 접근성에는 제한이 있어.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샘은 두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의 크기와 역사적 깊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의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열린 인터넷 환경은 외국인으로서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사실 나는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샘이 말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 특히 안전면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해. 메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중국도 대도시는 안전한 편이지만
한국은 전국적으로 안전한 수준이 균일해.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도 더 잘 되어 있어. 리아는 조금 방어적으로 말했다. 중국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1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 특히 환경 문제나 식품 안전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어. 물론이지. 샘이 재빨리 동의했다. 두 나라 모두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그저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편안함의 차이일 뿐이야.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황푸강 유람선을 타기로 했다. 야경이 아름다운 상하이의 외탄에서 강을 건너 푸동. 지구의 화려한 마천루들을 바라보는 경험은 압도적이었다. 이건 정말 환상적이야. 유람선 위에서 샘이 말했다.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은 서울보다 더 화려해 보여. 응.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정말 특별해. 리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유람선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찬 상하이의 거리를 걸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성이 메이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달아났다. 내 가방, 메이가 소리쳤다. 리안이 즉시 뒤쫓기 시작했지만 도둑은 골목으로 사라졌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상황을 알아채고 달려왔다.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메이의 가방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괜찮아? 샘이 메이에게 물었다. 메이는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중요한 것들은 모두 호텔 금고에 두고 왔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느 나라든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어. 리안이 위로했다. 서울에서도 소매치기는 있잖아. 맞아. 샘이 동의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1년 넘게 지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었어. 중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샘과 리아는 캠퍼스 생활로 다시 돌아왔다. 여행에서의 경험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샘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샘과 리아는 학교 근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정돈된 풍경이었다. 중국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네. 샘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니 안심이 돼. 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중국은 내 고향이고 가족이 있는 곳이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여러모로 더 편안한 것 같아. 어떤 점이 가장 달라? 리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공공장소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점? 한강공원을 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며 즐기고 있잖아. 실제로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깨끗했다. 쓰레기통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맞아. 그리고 대중교통도 정말 편리해.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앱으로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 샘이 덧붙였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 옆으로 자전거 경찰이 지나갔다. 공원 순찰을 돌고 있었다. 경찰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이 위협적이기보다는 안심을 주는 느낌이었다. 경찰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 같아. 리안이 말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도움을 주는 존재로 느껴지는데 중국에서는 좀 더 권위적인 모습이지. 샘은 동의했다. 맞아.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양해.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때 리안의 한국인 친구인 민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중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다. 안녕. 피크닉 즐기고 있어? 민지가 인사했다. 응.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왔어. 리안이 대답했다. 우리는 방금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민지는 그들 옆에 앉았다. 재미있겠네.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확실히 한국이 살기에 더 편하다는 점에는 동의해. 샘이 말했다. 특히 안전면에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6개월 있었는데 비슷한 느낌이었어. 물론 중국도 매력적인 나라지만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안전성은 한국이 더 뛰어난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샘이 궁금해했다. 두 나라 모두 아시아 문화권이고 유교적 배경도 있잖아.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가 많이 발전했고. 맞아. 리안이 동의했다. 중국은 너무 크고 지역마다 발전 수준이 달라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괜찮지만 내륙 지방으로 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거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들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부모가 빠르게 다가와 아이를 위로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어른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국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사회적 안전망이야, 민지가 말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고 낯선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문화가 있지. 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미국과도 집단주의적인 중국과도 다른 독특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리안이 물었다. 그런데 한국도 단점이 있잖아. 뭐가 있을까?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경쟁이 심하고 사회적 압박이 크다는 점? 학업이나 취업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외모에 대한 기준도 높아. 그리고 위계 질서가 강해서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관행들도 있지. 맞아. 샘이 동의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는 언어 장벽이 크고 완전히 사회에 통합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 리안도 덧붙였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좀 더 관대한 면이 있어. 외국어를 잘 못해도 이해해주는 편이고.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외국인에게 더 엄격하지.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 그룹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보면 한국 사회의 안전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샘이 말했다. 밤이 되어도 공원에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범죄율이 낮은 편이고 특히 강력 범죄는 정말 드물어. 중국도 강력 범죄는 적은 편이야. 리안이 말했다. 하지만 소매치기나 사기 같은 경범죄는 좀 더 흔해. 특히 관광객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샘은 자신의 여행 경험을 떠올렸다. 중국 여행 중에 메이의 가방을 도둑맞은 일이 아직도 생생해.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공원에서 일어나는 작은 상호작용들을 관찰했다.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나가던 사람이 주워주고 노인이 지나가면 자리를 양보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만드는 것 같아. 민지가 말했다.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규칙을 지키는 문화가 있으니까.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돕는 일이 좀 조심스러워. 가끔 선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방어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 해가 더 기울고 저녁이 다가오자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 공원을 떠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모두 가져갔고 자리를 깨끗이 정리했다. 식당으로 가는 길. 그들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한국의 안전성을 실감했다. 서울에서는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민지가 말했다. 물론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대도시들에 비하면 훨씬 안심이 돼.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그들은 음식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은 정말 엄격해. 민지가 설명했다. 식당들도 위생 등급을 받아야 하고 원산지 표시도 철저하게 지켜야 해. 중국은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지역별, 가게별 편차가 커. 리안이 말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은 맛있지만 위생 상태가 좀 우려되는 경우도 있지. 샘은 중국 여행 중에 겪었던 경미한 식중독 경험을 떠올렸다. 맞아. 난 베이징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좀 탈이 났었지.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민지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했다. 한국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디지털 인프라가 정말 발달했다는 거야. 민지가 말했다. 모바일 결제, 전자정부 서비스, 배달 앱, 거의 모든 일상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 리안이 동의했다. 중국도 모바일 결제는 발달했지만 외국인이 이용하기는 좀 복잡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설정하려면 중국은행 계좌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 샘이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VPN 없이는 많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니 그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 식당을 나와 학교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안전하고 잘 정비된 거리를 걸으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다.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샘이 말했다. 밤 12시가 넘어도 카페나 식당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심야
버스나 택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민지가 덧붙였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도 있고. 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솔직히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내 시각도 많이 바뀌었어. 중국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어? 샘이 물었다. 전에는 강력한 통제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보니 시민의식과 상호 신뢰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또 효율성과 편리함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는지도 실감하게 됐고. 민지가 미소 지었다. 우리나라도 완벽하진 않아.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지. 하지만 안전과 편리함 측면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도서관과 자습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한국의 교육열도 정말 대단해, 샘이 말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 리안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 아시아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결국 두 나라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지만 샘이 말했다. 외국인으로서 생활하기에는 한국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 크기는 작지만 효율성과 편리함, 그리고 안전성이 정말 뛰어나니까. 리안도 동의했다. 맞아. 나도 중국인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여러 면에서 더 살기 좋은 것 같아. 물론 중국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런 차이가 줄어들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의 안전성과 편리함이 더 뛰어난 것 같아.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나라 모두 배울 점이 있어. 한국은 중국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배울 수 있고 중국은 한국의 효율성과 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거야. 새 학기가 시작되고 6개월이 흘렀다. 샘은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있었고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리아는 한국에서 석사 과정에 지원에 합격했고 앞으로 2년 더 한국에서 머물 예정이었다. 마지막 주말 샘과 리안 그리고 민지는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샘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기분이야? 민지가 샘에게 물었다. 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기분이야.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지만 한국을 떠나는 건 정말 아쉬워. 여기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 미국에 돌아가서 가장 그리울 것 같은 건 뭐야? 리안이 물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장 그리울 것 같은 건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이야. 밤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이 정확하고 배달 서비스가 빠르고 인터넷이 빠르고 이런 것들이 일상을 정말 편하게 만들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말을 해. 특히 여성들은 한국의 안전함에 정말 놀라워하더라고. 맞아. 샘이 동의했다. 내 여자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말해.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훨씬 적어. 찻집 창밖으로는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서울은 더욱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리안, 너는 중국 출신으로서 한국에서 더 공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야? 샘이 물었다. 리안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생활 환경이 정말 좋다는 거야. 중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안전함과 편리함이 있어. 또 학문적으로도 내 전공 분야에서 한국이 많이 발전해 있고. 중국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 민지가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 왜 더 큰 나라인 중국을 떠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몇몇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내 말을 이해하게 됐어. 특히 여자 친구들은 한국의 안전함에 정말 감탄했지. 샘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를 모두 경험해본 지금 안전성 측면에서는 단연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해. 강력 범죄율이 낮고 공공장소가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안전하고. 그런데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한 나라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민지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다른 가치들, 예를 들어 자유나 다양성 같은 것들은 어떨까? 이 질문에 세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정말 복잡한 질문이네. 샘이 대답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정말 중요시하지만 그 대가로 사회적 안전망이 약하고 범죄율도 높아. 중국은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일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리안이 덧붙였다. 맞아. 결국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한국을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중요시할 수도 있으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계속 변화하고 있어. 한국도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고 중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찻집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과 경찰이 빠르게 모여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저기 봐. 민지가 창밖을 가리켰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 같아. 경찰이 금방 와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 세 사람은 창밖 상황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 관광객은 미소를 지으며 경찰과 상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지갑을 찾았거나 도움을 받은 모양이었다. 이런 작은 상황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안전성을 만드는 것 같아. 샘이 말했다. 개인의 양심, 공동체 의식,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지. 리안이 동의했다. 맞아. 그리고 이런 안전함이 결국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고. 찻집을 나와 그들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다. 이번 주에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민지가 샘에게 물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좋아하는 한식 먹고 한강공원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샘이 잠시 멈추었다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싶어.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한밤중에 안전하게 산책하고. 민지와 리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리안이 말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이. 그날 밤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보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강 건너편의 고층 빌딩들은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 샘이 말했다. 특히 안전이라는 것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어. 안전함이 주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은 정말 대단한 거야.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한국에서 살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앞으로 중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민지는 두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 각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샘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한국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직접 경험했고, 하지만 그건 단지 한 측면일 뿐이고 모든 나라는 자기만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 밤이 깊어가는 중에도 한강변은 안전하고 평화로웠다. 세 사람은 각자의 나라와 문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미래를 그려보았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그들이지만 이 순간 함께 공유하는 안전함과 평화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였다. 샘은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 풍경을 마음에 새겼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여정은 그에게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사회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안전이라는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한국과 중국의 안전성을 비교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두 나라의 차이점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안전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밤늦게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 정확한 대중교통, 깨끗한 공공장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까지. 여러분도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안전함과 편안함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안전한 사회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여행해 보셨나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이야기 나눠봐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